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오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지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과목별 등급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어부터 해서 칠판에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이렇게 해서 과탐, 사탐까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선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제가 자세히 적어놨고요.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요, 4등급이든 5등급이든 3등급이든 1등급, 2등급, 최소 수학 같은 경우는 2등급 이상, 국어도 2등급 이상, 그 다음 나머지 과목들은 1등급이나 만점으로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킬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 특징의 등급에 따른 특징. 자, 국어는요, 총 45문제가 출제되고요. 2점, 3점 문제가 나오고요. 총 80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낯선 지문에 대한 훈련이라고 했는데, 국어가 내신하고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불교조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수능은 처음 보는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낯선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국어는 문학 있고 독서 있고 언매가 있죠. 문학 같은 건 17 문제, 독서도 17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언매 화정이 나옵니다. 물론 첫 문제부터 1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앞부분 파트는 독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특징들이 무엇이냐? 국어 특징이.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학하고 다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 시간이 남습니다. 5등급 자는 학생들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수능 현장 가면 그렇습니다. 국어는 시간이 부족하다. 타임 어택 과목이다. 자, 두 번째는 최근의 특징인데요. 독서 지문 자체가 좀 짧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어휘가 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많은 백인 지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 선택 가지고 변별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선지 선택을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시간 내에 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고 그래서 굉장히 선택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이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 60에서 65% 보는데 거의 고정 상수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타고난 국어를 타고난 학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35% 가지고 싸움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등급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신의 과목이라고 해요, 애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학보다 실수를 작게 하고 등급은 올라가고 싶어요. 국어나 수학이나 둘 다 어려워요, 국어 수학이.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이고 학습 혼자 하는 양을 늘려가지고 등급을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시수를 많이 늘리죠. 시수를 많이 늘리고 나서 등급 올라가기 때문에 정직한 과목이라고 그러고 시수가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가 수학보다 훨씬 작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4에서 2 올라가는 것보다 2에서 1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 고정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독서의 특징 한번 볼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세계사, 철학, 법, 논리, 예술, 물화생, 우주, 일반과학기술 이렇게 제재가 다양해요. 이 각 제재별로 읽어내는 요령을 해야 됩니다. 즉 읽어내는 게 좀 다릅니다. 아, 이런 제재는 이렇게 읽고 이런 제재는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의 경우는 예를 들어 너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라 그럴게요. 문화생제에 대해 우리가 보통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합과 그 이외의 내용을 조금 덜 돼 있으면 어려워합니다. 특히 계산도 어려워하고 F는 MA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 꽤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필요는 없다. 예,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경제는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둘 다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경제를 선택한 문과 학생은 유리하겠지만 그 학생은 또 과학기술이 어려울 거고 이과생은 과학기술이 쉬울 거고 경제라든지 법이라든지 논리는 문이과 학생들 모두 어려워합니다. 자, 예체능 학생들 경우는 예술이 나오면 조금 자신감을 가집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문과 지문이라든지 이과 지문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문학 볼게요. 문학은 고전 시소설, 현대 시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존의 작품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입니다. 학생들 보면 주관적인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다르게 생각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독특하게 해석을 한다.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선생님이 정해주는 답대로 가는 게 맞아요. 내신은. 수능은 다릅니다.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낯선 지문을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훈련까지 겹쳐서 국어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엄매와 화작은 공부 방법인데 화작은 문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엄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꾸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고전하고 현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현대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고전은 조금 딸려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법을 잘해놓고 고전을 가야 되겠습니다. 1등급 컷을 보면요. 2점하고 3점짜리 봤을 때 3점 기준으로 봤을 때 3개, 4개입니다. 즉 독서 하나, 문학 하나, 엄매 하나 틀리면 1컷입니다. 국어가 그래서 빡십니다. 시간도 모자라되 시간 내에 읊어야 되지, 읽고 해석해야 되지, 문제 풀어야 되지, 문제량도 45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수학은 30문제예요. 2점에서 3점짜리가 17문항, 4점짜리가 13문항입니다. 근데 이 4점짜리 13문항인데 100점은 52점이에요.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자,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실력만큼 나온다. 성적이. 왜냐?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지만 학생이 문제를 읽고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 허다합니다. 왜? 정의적 개념이 실제 문제에서는 정의적 개념이 나오지 않아요. 즉 문제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글이든 한글이든 수식이든 부호든 함수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읽어내는 힘, 그거를 문제 해석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은 학생들, 저희 모든 수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2 내신 기준에서 3.8에서 5.2에 해당되는 학생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처음부터 정의적 개념은 잡혔기 때문에 그 이상, 즉 문제에 녹아들어 있는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내가 하나 틀렸어요. 그럼 그 문제는 맞춰서 해결했어. 다른 유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형을 학생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거를 내용별로, 주제별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문제를 줘야 됩니다. 그 문제가 일반 4점, 어려운 4점, 중킬러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추론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그것을 즉시 지시 제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에 오류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데 왜 나는 이거 틀렸고 쌤한테 얘기를 하고 쌤님은 너의 사고의 오류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생각했건 말로 전달하면서 학생이 고쳐야 됩니다. 그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등급 올리는데 제가 국어보다 정직하다고 그랬죠? 1등급은 35% 내외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60%에서 65%는 올라갈 수 있다. 2등급에서 1등급. 그러니까 30%에서 40% 빼고 나머지 등급들이 막 바뀐다. 2등급, 1등급 되고 1등급이 2등급 된다.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등급을 올리려면 4등급 학생은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야 됩니다. 근데 4등급 학생이 1등급 문제 푼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문제는 이해는 하지만 그게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4등급 학생들은 3등급을 올라가는 문제를 열심히 맞춰 3등급이 되고 3등급에서 좀 더 어려운 그 고난도 4점짜리, 어려운 4점짜리 열심히 풀어야 2등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난이도별로 전범위로 공부해야 된다. 제가 아까 차례라고 했습니다. 차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차례라고 했는데 아까 등급별로 차례별로 그러니까 수원부터 해서 지수로그부터 해서 뭐 확정이라고 그럴게요. 뭐 통계적 충분까지 차례대로 뭐 추론 문제 빼고 뭐 심화 문제, 뭐 일반 4점, 어려운 4점, 뭐 중킬러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를. 자, 수원은 뭐 지수로그, 상가함수, 수요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어요. 어머님들 간혹 수투하고 미적 뭐 같은 거 아닌가요? 미적 잘하면 수투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어머님도 계세요. 틀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거는 그냥,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많이 푼다 그러면, 즉, 문제에서 이것은 미분 문제야 라고 알려주면서 푸는 거고, 미적에서 나오는, 문제라 그러면 이게 미분인지 적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에 이거는 활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이다. 이거는 정의적 개념이다. 뭐 좀 좁은, 좀 넓은 정의적 개념. 얘는 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수투를 잘한다고 미적분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또 미적분 잘한다고 수투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확통 같은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인데요. 통계는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임이 조금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률하고 경우의 수는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되는데 이게 답들이 너무 다르게 나와요. 너무 답들이 많아. 미적분에 비해서 답의 어떤 종류가 한 두세 배가 많을 정도. 대신 누구나 다 접근한다. 손가락 세면서까지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확통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은 4점짜리 2개 틀리면 92컷. 저는 리저블하게 그냥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2등급은 한 84점, 3등급은 76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개 안쪽으로 틀려야 1등 컷이 되는 거예요. 4개 정도 틀려야 2등 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 학생들은 미적분보다 원래 점수가 높죠? 미적분이 조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표준 점수로 돌렸을 때 6점 차이니 8점 차이니 뭐 이렇게 말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명목적으로 원점수 기준 했을 때 이 정도가 잡는 게 리저블하다. 물론 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컷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4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점에서 3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0분 봅니다. 그런데요, 물론 듣기 이런 거 빼고요. 영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 어법, 구문 분석입니다. 이 세 가지 되고 나서 독해하고 문제풀이를 가야 되는데 사실 하나 끝내고 이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되는 게 대다수 수업입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컴플리트 정도를 제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은 천일문 핵심 정도만 됩니다. 종합까지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급 시리즈. 이것을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어휘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나중에 점수 올 때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1등급, 2등급, 즉 80점, 90점, 80점 이상 대 학생들과 80점 밑에 있는 학생들의 차이점은 항상 시간의 차이점입니다. 즉 1등급 애들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3등급 애들도 시간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2등급, 1등급 가장 큰 차이점은 선지 선택에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지 선택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등급 밑으로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래서 41번부터 50번까지 뭐 45번까지 장문 돕게 틀린 학생들이 있죠. 보통 3, 4등급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있잖아요. 빈칸, 흐름, 순서, 뭐 대입추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분 요약인데 약점 부분을 단기간 클리어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여기에다 시간을 안 쓰기가 어렵고 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하냐. 이게 전부 다 1대1로 해야 돼요. 왜냐? 학생이 저는 빈칸 문제가 답답 어려워요. 빈칸만 답답하는 거예요. 그거 한 6주 정도 하면 답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훈련을 바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수업은 들으면서 딴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강을 듣든 대형 강사를 듣든 저희 학원에서 듣든 하면서 내가 약점만 그냥 답답하는 거예요. 왜? 영어 최저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영어 점수 따야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하고 국어에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어는 교과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고전시, 현대시, 뭐 운문, 산문, 아까 문학, 독서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영어는 교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생방매로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다. 국어는 내가 등급이 낮아요. 그러면 타겟을 정해서 그것만 클린이 좀 가기 쉬운데 영어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영어는 등급을 내가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빈칸 흐름 순서가 단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단기간에 집중해서 점수를 올린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물리원. 자, 심화 개념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킬러 단어는 물체의 운동, 가속도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자기장. 자, 이건 역학이고 영어만 전자기 파트네요. 자, 킬러 단어는 이렇게 했는데 항상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뭐 열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좀 요즘 복합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근 추세입니다. 그래서 역학 단원이 그렇게 많이 봐서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원 같은 개념하고 심화 개념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고 그다음 문제풀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이 심화 개념이 안 잡혀 있다. 그럼 문제풀이 하면 안 됩니다. 개념을 잡고 심화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결국은 문제풀이 통해서 점수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림도 더럽게 거꾸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2, 4점,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수능 난이도를 결정을 하더라. 학원 볼게요. 자, 체크를 해놨죠? 체크는 하나, 둘, 3개가 타임 어택 과목입니다. 즉, 시간이 탐구 과목에서 가장 모자라는 과목도 제가 3개를 해놨습니다. 자, 학원 같은 타임 어택인데, 빅킬러를 빠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빅킬러는 이제 볼게요. 킬러 단어는 1, 4단원입니다.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농도, 산연기, 산화하는 반응, 그 다음에 중화. 이 둘 중에도 중화 반응이에요. 여기서도 중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원에서 킬러 단어는 하나만 돼서는 아니고 중화 반응 자체가 1, 4단원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가 하나에서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과 같이 끌고 와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학이 뭐 1등급이 안 나오냐? 한 번만 올라서고 나면 개념이 잘 잡혀서 그 다음 쫙 갑니다. 그래서 화학을 풀 때 개념을 얼마나 잘 잡히느냐, 그 다음에 빅킬러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 완벽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빅킬러 문제를 잘 맞추고 나야 킬러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라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심화 개념. 그 다음 6번째 어떻게 되냐, 생물원입니다. 타임 어택 가면 빅킬러하고 14분이네. 이거는 좀 다르네요. 볼게요.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의 시간 내에 맞춰야 된다. 14분 이내에 16문제를 다 맞춰야 됩니다. 유전을 제외하고. 그럼 유전은 크게 돌연변이 가계도 확률 계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쌤들 보면 스킬을 가르치는 쌤이 있습니다. 스킬에 의존해서는 큰일 납니다. 본질적으로 애들이 보면 유전 파트가 넓게는 5문제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4문제가 애가 킬러 문제라 하면 각각의 한 문제당 4분씩 잡아요. 그러면 16분이죠. 그러면 얘가 14분이잖아.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맞긴 포함해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2문제에서 4분이 아니고 6분씩 씁니다. 12분. 그러면 2문제 남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풀다가 찍고, 하나는 진짜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조금 등급이 잘 된 학생들은 11문제 다 풀고 한 문제 풀다가 그냥 역순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대입해서 이제 풀기도 하죠. 내가 잘하는 유전 파트가 있고 못하는 유전 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학생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보통 2개는 잘하고 2개는 못합니다. 그럼 2개를 완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체계적 개념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명 공부할 때는 특히 백지 개념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내가 완벽해하고 작용까지 적을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자, 지구과학 1 가겠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해야 되면, 단순히 암기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단원, 계산력이 붙습니다. 저기는 이제 천체 단원에서 붙는데요. 한번 볼게요. 킬러 단원은 대기해양, 우주 전체 1에 나눠져 있습니다. 특징은 항상 다른 자료가 출제되고 자료 해석능이 되고 여기에 계산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그냥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이 어떻게 들어갔냐, 요거를 자료 해석능력하고 계산력까지. 그냥 어머님들 단순히 지향은 암기다 이래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뭐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계산은 별도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2등급까지는 나옵니다. 자, 3문, 사회문화죠. 빅킬러랑 도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타임 어택 과목. 자, 이게 왜 그러냐. 킬러는 사회문화 현상, 그 다음 1단원입니다. 도표는 4, 5단원입니다. 대부분. 사회불평등, 사회변동. 요 단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3문은요, 1등급 애들도 어렵다. 쉽다. 5등급 애도 나 다 안다. 4등급 애도 다 안다. 그럽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개념이 쉽거든요. 그런데 변형 문제라든지 표 문제라든지 이런 거 풀 때 시간이 모자라요. 아까 제가 타임 어떻게 그랬죠? 시간 내 푸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 시간이라든지 개념 심화라든지 문제 적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 학생이나 3등급 학생들은 항상 실수했다. 그리고 시간만 주면 푼다. 그건 원래 그래요. 그 과목 자체가.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특히 도표 같은 경우는 원래 문과 학생들은 도표 계산할 때 이게 우리가 비율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계산하는 게 있어요. 할 때 일일이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사탐론 학생들은 암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문하고 생률 선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과 학생들은 계산하다 끝나거든요. 자, 9번 생년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문과 학생들이 계산이 느리냐? 아닙니다. 걔네들은 계산력만 좀 느리지 실제로 이해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들이든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표입니다. 도표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문제, 빅킬러 문제를 다 맞추냐 못 맞추느냐. 시간 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년 볼게요. 생윤하고 윤사를 흔히 해서 쌍윤이라는데요. 자, 생윤은 윤리와 사상의 베이스가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사상과 이론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킬러 단어 한번 볼게요. 사상과 이론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와 윤리, 국가 승리,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 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특징들 보면 이게 배우다 보면 1+5가 2가 아닌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개념을 섞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상과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가들의 배경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윤에서 1등급 만점 나오는 학생들 보면 윤리와 사상에서 사상과 이론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왜 이런 사상가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생윤 자체가 실천 학문이잖아요. 여기서도 이론 학문이라 그러면 얘는 실천 학문입니다. 특히 사상과 이론. 그래서 생윤을 공부할 때는 윤사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야 됩니다. 윤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사 보겠습니다. 사상 이론, 심도 있게, 그리고 암기를 기반해야 됩니다. 요 내용은 문장의 의미라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뜻이, 이거는 이쪽 사상과 이론 같기도 하고, 요거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애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문장에서 표현된 사상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봐야 되고요. 주로 나오는 사상가 이론을 우선적으로 보면 주의, 양명, 이황, 정약용,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이론, 우리 옛날 다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 휴me, 공리주의, 스피노자, 기타 등등. 이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끼리 이때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지문을 하나 보기를 하나 딱 주고 이때 어떤 이론이고 어떤 이론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리와 사상은.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학생들은 윤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사가 잘 돼 있으면 생윤은 조금 점수 따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문과학생들 이렇게 많이 하고 이과학생들이 한강 튄다 그러면 사문을 가고 혹은 생윤을 가는 학생들도 꽤 있죠. 자, 나머지 제가 이제 한지, 세지 이렇게 기타 있는데 한지, 세지는요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 분석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타고난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학생들은 약간 그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최신 자료를 이제 업데이트된 최신 자료로 공부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지는 출제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정말 빠르게 과목별 등급에 따른 특징을 제가 수업 국어부터 한지, 세지까지 넣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핵심만 요약했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 있으니까 블로그를 보시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해놨다. 2편에 걸쳐서 나눠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목별 등급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들으면서 우리 아이를 짧은 시간에는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핵심적인 것, 즉 부족한 부분만 클리닉에서 성적을 해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오름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학원 전화번호고요. 또 지난 영상에 보면 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